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첫째의 반응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닥 미끄러워져질 때까지 두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요.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픈 아버지를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핀잔을 주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큰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팔을 다쳐서 생활이 좀 불편하니까 한동안 같이 살면 어떨까? 아버지, 그건 안 돼요. 아버지 손녀가 초등학생인데 과외 선생님도 오고 해서 불편해요. 인대 늘어난 건 금방 회복돼요. 유난 떨지 마세요. 유난 떤다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 제가 자식에게 짐덩어리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큰아들에게 거절당하고 나서 마지막 희망을 작은아들에게 걸었습니다. 둘째는 형과 달리 말도 부드럽게 하고 저를 잘 이해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분명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팔을 다쳐서 혼자 지내기가 좀 힘들어. 한동안 같이 살면 어떨까?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요? 아버지 같으면 시아버지랑 같이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랑 같이 안 사셨으면서 왜 나랑 살자고 하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같이 살자고 한 것이 잘못일까요? 저희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영만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살이고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제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가전용품 수리점을 운영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조그만 가게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키우면서 말이죠.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참고 힘들어도 견뎠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순간이었어요. 꽈당하는 소리가 나면서 오른팔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회복도 더뎠고요. 오른팔을 제대로 쓸 수 없으니까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밥 먹기도, 옷 입기도, 심지어 문 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첫째의 반응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닥 미끄러워져질 때까지 두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요.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픈 아버지를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핀잔을 주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제가 조심하지 못한 것도 맞지만요. 작은아들은 조금 달랐어요. 그 정도이길 다행이에요 라고 위로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제게는 큰일인데 아들들에게는 그 정도인 거죠. 그때 처음 느꼈어요. 70평생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온 제가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기까지 모든 걸 해준 게 저인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서운했어요. 며칠 동안 팔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혹시 제가 너무 의존적으로 변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른팔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지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큰아들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도움을 청한 거였어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팔을 다쳐서 생활이 좀 불편하니까 한동안 같이 살면 어떨까? 큰아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안 돼요. 손녀가 초등학생인데 과외 선생님도 오고 해서 불편해요. 인대 늘어난 건 금방 회복돼요. 유난 떨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유난 떤다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 제가 자식에게 짐덩어리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불편한 존재가 된 거죠.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가 하고 자책했어요. 아들도 아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나이였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아들들을 너무 독립적으로 키운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큰아들에게 거절당하고 나서 마지막 희망을 작은아들에게 걸었습니다. 둘째는 형과 달리 말도 부드럽게 하고 저를 잘 이해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분명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팔을 다쳐서 혼자 지내기가 좀 힘들어. 한동안 같이 살면 어떨까?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큰아들 때의 경험이 있어서 말이죠. 작은아들은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요? 아버지 같으면 시아버지랑 같이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랑 같이 안 사셨으면서 왜 나랑 살자고 하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은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아들들 눈에는 똑같이 보였나 봅니다. 네가 말하는 것도 맞지만 아버지가 지금 다쳤잖아. 그냥 한동안만. 제가 말을 잇자 작은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가정이 있어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요. 인대 늘어난 건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허탈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거절당한 거예요. 제가 평생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시켜준 자식들이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냉정하게 나오다니요. 물론 아들들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생활이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팔은 여전히 아프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라서 답답했습니다. 간단한 요리도 힘들고 빨래 널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었을 텐데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젊을 때는 독립적인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우울하게 보내고 있을 때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배 김성철이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만난 거였는데 제가 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영만이 형, 팔은 어쩐 일이에요? 성철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인대를 다쳤다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성철이가 아이고, 형님도 이제 조심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자식들보다 후배가 더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말이죠. 성철이와 함께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철이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성철아, 솔직히 말하면 팔 다친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파. 제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자 성철이가 자세히 들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같이 살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철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세상이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자기 생활하기 바빠서 부모님 모시기가 쉽지 않죠. 형님이 서운하신 마음도 이해하지만 아이들 입장도 있을 거예요.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마음이 아프더라고.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성철이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행복주택이 뭔데? 제가 물어보자 성철이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하는 복지 정책인데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이에요. 시중 전세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주변 인프라도 좋고 특히 고령자들이 살기 편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왜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 싶었거든요. 성철이가 계속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서 교통도 편리하고 병원이나 복지관 같은 시설들도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아요. 그런 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가 관심을 보이자 성철이가 더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청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해요. 형님도 조건에 충족되는지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세요. 성철이와 헤어진 후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해봤어요. 행복주택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너무 좋은 조건이라서 오히려 의심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성철이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공무원 출신이니까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가봤어요. 팔이 아프긴 했지만 이런 중요한 일은 직접 해야겠다 싶어서 말이죠. 민원실에서 행복주택에 대해 문의한다고 했더니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어르신, 행복주택 말씀이시죠?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맞으시면 신청 가능하세요. 직원분이 자세한 자료를 가져다 주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소득과 재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조건에 충족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전수리점을 운영했지만 은퇴한 지 몇 년 되었고 현재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만 받고 있으니까 소득 기준에 맞았던 거죠. 재산도 작은 전셋집 하나가 전부라서 재산 기준도 통과했고요. 그런데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 직원분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시더니 아, 정말 잘 오셨네요. 마침 부산의 새로운 행복주택 단지가 완공되어서 다음 주부터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공고가 나왔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타이밍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마치 하늘에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았어요. 신청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소득증명서랑 재산증명서, 그리고 건강진단서 정도면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성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철아, 정말 고마워. 주민센터에 가보니까 조건에 맞다고 하네. 그런데 신청서 쓰는 게 좀 복잡해서 말이야. 혼자서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성철이가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일 같이 가서 신청서 작성해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럴 때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성철이와 함께 부산도시공사에 가서 청약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성철이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도와주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성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복주택 들어가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 전세금보다 행복주택 보증금이 훨씬 적고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 내면 되니까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로워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물어보니까 성철이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 형님이 전세로 사시는 곳 보증금이 꽤 되잖아요.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훨씬 저렴하니까 전세금을 빼서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시면 훨씬 여유로울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죽을 때까지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했어요. 지금 전세집은 임대료는 없지만 보증금이 묶여 있어서 현금이 부족했거든요.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성철아, 당첨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까, 글쎄요. 경쟁률이 있긴 하겠지만, 형님 같은 조건이면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일단 신청은 했으니까 기다려봐야죠라고 했어요. 그날 밤잠이 안 왔어요.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만약 당첨된다면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거니까요.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ARS 전화를 걸어봤는데 행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성철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성철아, 됐어. 당첨됐어. 제가 흥분해서 말하니까 성철이도 정말 기뻐해 주었어요.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기쁘긴 한데 아들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거절했던 아들들이 제가 행복주택에 입주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었거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일단 아들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조용히 준비하기로 했어요. 입주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천천히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기로 한 거죠. 아마 아들들이 알면 괜한 걱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성철이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팔도 많이 나아져서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어졌고요. 행복주택 입주 안내서를 받아서 읽어보니까 정말 좋은 조건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병원이나 마트, 복지관 같은 편의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입주 준비 기간 6개월 동안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성철이가 계속 도와주면서 이것저것 알려주었거든요. 행복주택 입주 설명회도 같이 다녀오고 필요한 서류들도 챙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들한테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자존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거절했던 아들들한테 아버지가 이제 행복주택에 들어가서 혼자 잘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좀 유치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드디어 입주 날이 다가왔습니다. 성철이가 포장이사 업체까지 알아봐 주어서 짐 정리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모르게 조용히 이사하려고 했는데 이사 전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팔은 다 나으셨고요. 큰아들이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내일 이사 간다는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사 가고 나서 정리가 되면 그때 알려주기로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사 업체가 와서 짐을 옮겼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전셋집을 떠나는 순간 감회가 새로웠어요. 아내와 함께 살았던 추억도 있고 아들들이 어렸을 때 뛰어다니던 기억도 있고 그랬거든요. 행복주택에 도착해서 처음 집을 봤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원룸 형태지만 널찍하고 무엇보다 새 집이라서 깨끗했어요. 화장실도 넓고 문턱도 없어서 넘어질 위험이 없었고요. 응급 호출기도 벽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지하철역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성철이 말대로 정말 교통이 편리했어요. 형님, 어떠세요? 괜찮죠? 성철이가 물어보니까 야, 이게 정말 월 20만 원도 안 되는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곳이야. 믿기지 않네 라고 했어요. 짐 정리를 마치고 성철이와 함께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보 10분 거리에 대형 마트가 있고 5분 거리에 병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 건물에 복지관이 있더라고요. 형님, 저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일자리 연계도 해준다고 하던데 한번 가보세요 라고 성철이가 권했어요.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을 청하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오토바이 소리가 가끔 들리긴 했지만 시끄럽지 않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들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민폐 끼칠 걱정도 없고,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생활에 적응이 되었을 때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이사했어. 네, 어디로요? 큰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행복주택이라고 있어.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데 당첨되어서 이사 왔어.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 그런 곳이 있군요. 좋은 곳이에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응, 좋아.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에 병원도 가깝고 그리고 임대료도 저렴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 제가 설명해 주니까 큰아들이 그럼 다행이네요. 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어요 라고 했어요. 작은아들에게도 똑같이 전화해서 설명했어요. 작은아들은 아버지, 혼자 결정하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라고 하더라고요. 너희들 바쁜데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속마음은 좀 달랐어요.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거절했던 게 아직도 서운해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들들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금세 적응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이전 전세집 보증금을 회수해서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임대료는 정말 부담이 없을 정도로 저렴했고요.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부산 시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어요. 병원 가는 것도 편해졌고 은행 업무 보러 가는 것도 간단했어요. 이전에는 버스를 2번씩 갈아타야 했는데 이제는 지하철 1번이면 어디든 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든 건 응급호출기였어요. 혼자 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인데 응급호출기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거든요. 며칠 후 성철이가 놀러 왔어요. 형님, 어때요? 살만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야, 정말 좋아.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 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성철이가 형님, 이제 옆에 복지관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도 소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복지관에 가봤어요. 복지관에 들어가니까 직원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어요. 노래 교실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 활동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어요. 생활돌봄이라는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복지관 직원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복지 정보를 알려드리고 간단한 주거 관리도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일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주로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경험도 쌓고 용돈벌이도 되고 해서 인기가 많아요 라고 하셨어요. 한 달에 30시간 정도 근무하고 29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제가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복지관 직원분이 어르신께서 가전제품 수리점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전기 관련 간단한 점검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연수도 받으시고 시작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며칠 고민해보고 신청했어요.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뭔가 할 일이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고요. 일주일 후에 연수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저처럼 생활돌보미를 하려는 어르신들이 2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나이 되셨고 각자 다양한 이유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어떤 분은 심심해서, 어떤 분은 용돈벌이를 위해서, 또 어떤 분은 보람을 찾고 싶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육 내용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 주의사항, 응급상황 대처법, 복지제도 안내 방법, 간단한 주거 점검 요령 등을 배웠어요. 특히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든 생각이 이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혼자 사시는 고령자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서비스더라고요. 저도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가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드디어 첫 근무를 시작했어요. 제가 담당하게 된 어르신은 85세 할머니셨는데 아들, 딸이 다 서울에 살아서 혼자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인사드릴 때 좀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생활돌보미 김영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좋은 분이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집에 들어가니까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넓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고 전구도 나간 게 있더라고요. 할머니, 전구 나간 거 있으시네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거 몇 달째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사다리 올라가기가 무서워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구를 바꿔드리고 나서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건강은 어떠신지, 불편한 건 없으신지, 새로운 복지 서비스 중에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는데 교통비가 부담이 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고령자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한번 신청해 보세요 라고 알려드렸어요. 복지관에서 교육받을 때 배운 내용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문 앞까지 나와서 다음에 또 오시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요. 오랜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았어요. 가전 수리점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었지만 이건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느낌이랄까요. 일주일에 2번씩 여러 어르신들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각각 다른 상황에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 외로워하신다는 거였어요. 자식들이 있어도 자주 만나기 어렵고 친구들도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세상을 떠나시고 해서 말상대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제가 가면 차를 끓여주시면서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전쟁을 겪으신 이야기, 힘들게 자식들 키우신 이야기,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또 어떤 할머니는 제가 방문할 때마다 간식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정작 도움을 드리러 간 건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1달 정도 일하고 나니까 일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변한 걸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어떤 도움을 드릴까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생활돌보미 동료들과도 친해졌어요. 1달에 1번씩 모임도 있고 어려운 사례가 있으면 서로 상의도 하고 그래요.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좋아. 요즘 일도 하고 있어. 일요. 무슨 일 하세요? 큰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돌보미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아버지가 70세인데 일을 하신다고요? 괜찮으세요? 큰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괜찮아. 힘든 일도 아니고 오히려 보람도 있고 좋아. 용돈도 벌고 말이야. 큰아들이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몇 번 더 통화하면서 제가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70세인데도 새로운 일을 하시면서 지내신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자랑스러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작은아들에게도 이야기했더니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신데
일도 하시고 활발하게 지내시니까 저희도 안심이 돼요. 건강만 조심하세요 라고 했어요. 아들들이 이렇게 지지해 주니까 더욱 힘이 났어요. 생활 돌보미 일을 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복지관 직원분과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김영만 어르신, 생활 돌보미 일은 어떠세요? 적응 잘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정말 좋아요. 보람도 있고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가전제품 수리점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런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직원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실제로 지역 내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간단한 업무 지원을 도와줄 분을 찾고 있어요. 가전제품 점검이나 간단한 관리, 시설 정비 보조 같은 일들이요. 물론 생활 돌보미 일과 시간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할 텐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런 일이라면 해보고 싶어요. 그럼 생활 돌보미 일을 계속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니까 네, 가능해요. 다만 시간 조정이 필요하고 2개 기관의 운영 시간을 맞춰봐야 해요. 일단 문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생활 돌보미 일도 의미 있고 좋지만 평생 해온 기술을 살려서 지역사회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 도요. 지금도 충분히 바쁘시잖아요 라고 큰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생활 돌보미 일과 시간이 겹치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평생 해온 가전 수리 기술을 살려서 학교나 도서관을 도와주는 일이야. 지역사회에도 도움 주고 용돈도 벌고 일석이조지라고 설명했어요. 큰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니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괜찮아. 오히려 할 일이 있으니까 더 건강해진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매일이 보람차다라고 대답했어요. 작은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 혼자 계신데 이렇게 활발하게 지내시니까 저희도 정말 안심이 돼요.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지면 휴식도 좀 취하세요라고 당부하더라고요. 아들들의 반응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같이 살자는 제 제안을 거절했던 아들들이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지지해주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저녁에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주택으로 이사 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졌고 새로운 일자리도 얻었고 무엇보다 삶에 활력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들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아들들도 안심하고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어요. 처음에는 아들들이 저를 거절했을 때 정말 서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았어요. 만약 아들들 집에서 살았다면 지금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언제 한번 행복주택 구경 가도 될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같이 살자고 했을 때는 거절했던 아들이 이제는 제가 사는 곳을 보고 싶다고 하다니요. 그래, 언제든지 와. 주말에 와서 같이 밥이나 먹자라고 했어요. 다음 주말에 큰아들 가족이 놀러 왔어요. 손녀가 행복주택을 신기해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더라고요. 큰아들도 아버지, 정말 좋은 곳이네요.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고 라고 감탄했어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생활 돌보미 일, 그리고 새로 알아보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말해주니까 큰아들이 정말 신기해하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몰랐네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고, 아버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활하실 줄도 몰랐어요. 라고 큰아들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요. 아버지가 혼자서도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걸 보니까 정말 안심되네요. 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행복주택으로 이사 온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이제는 완전히 제 집 같은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지하철역이 보이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예전 전세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활기가 있어요. 생활 돌보미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제가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얻는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며칠 전에는 제가 돌보는 할머니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만 씨 덕분에 이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영만 씨가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생활 돌보미 동료들과도 정말 가까워졌어요. 원래 회의에서 만나면 각자의 경험담을 나누는데 다들 비슷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어떤 분은 이 일을 하면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이 안정되었어요. 생활 돌보미로 받는 29만 원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돼요. 예전 전세집에서 살 때는 보증금은 묶여 있고 생활비가 빠듯했는데 이제는 전세금을 회수해서 그 돈으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임대료도 정말 저렴해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졌어요. 규칙적으로 일을 하니까 생활 리듬이 좋아졌고 여러 어르신들을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양도 늘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다가 우울해질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매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음도 훨씬 밝아졌어요. 아들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아들들도 안심하고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어요. 큰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고 작은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놀러와요. 예전처럼 서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가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작은아들 부부가 놀러왔는데 며느리가 아버님, 정말 멋지게 지내고 계시네요. 저희도 나이 들면 아버님처럼 적극적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복지관에서 알아봐 주시기로 한 추가 일자리에 대한 소식도 기다리고 있어요. 제 가전제품 수리 경험을 살려서 지역사회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동료들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우리가 정말 운이 좋다고 말이에요. 행복주택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고 생활 돌보미 같은 의미 있는 일자리도 있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전 저녁 돼지고기를 툭툭 썰어서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전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팔을 다쳤을 때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그 일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뜻한 밥을 떠서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먹는 밥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유롭고 편하네요.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고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정말 좋아. 매일매일이 새로워. 제가 대답하니까 큰아들이 웃으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시니까 저희도 기뻐요. 건강만 조심하시고 하고 싶은 일 다 하세요. 저희가 응원하고 있어요. 큰아들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충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게 줄어들고 축소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넓어지고 풍성해졌어요. 행복주택에서의 생활, 생활돌보미로서의 보람찬 일, 새로운 동료들과의 만남, 그리고 아들들과의 좋아진 관계까지. 이 모든 게 몇 달 전 화장실에서 넘어진 그 작은 사고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참 신기해요. 지금 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진정한 자유라고 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도 주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이런 생활 말이에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생활 돌보미 일도 계속하고 기회가 되면 새로운 일자리에도 도전하고 지역사회에 더 많은 도움을 주면서 말이에요. 혹시 저처럼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걱정되거나 자식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행복주택 같은 제도를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도요. 저는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께도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